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데 한 서너 번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왔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명이라고 사실은 제목을 했는데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진짜. 네. 제가 사명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명이라는 노래를 그냥 제가 제목으로 그냥 한 겁니다. 감히 제가 무엄하게도. 네. 제가 뭐 한번 나왔을 때 다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서 그냥 뚝 떼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2016년 9월 18일 서해 해상으로 강화도 말도로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많은 우리 탈북민 분들께서는 삼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바다로 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오지 저처럼 무험하게 수영 쳐서 올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도 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 거지 뭐 죽었으면 지금 뭐 고기밥 돼가지고 지금 없겠죠. 네. 그리고 제 친구도 같이 이제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서 온 제 친구도 울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지금 현재 뭐 활동 범위를 넓힌다고 하나요?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인도를 다 저도 우리 탈북민 분께서 제가 살고 있는 오산에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그 큰 은혜교회라는 오산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서해 바다로 수영 쳐서 오갔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냥 무턱대고 뭐 오늘 앉아서 있다가 아유 심심한데 한국이나 가볼까 하고서는 야 수영 쳐서 가자 하고 올진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북한의 자유와 그리고 또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야밤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 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 가갔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아니라 먼저 제 친구가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다 잡혔습니다. 오늘은 저 친구 얘기 좀 조금 할게요. 저도 그 친구가 탈북을 했다는 사실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서 저한테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 사진에 나왔댔죠. 군복 입은 사진. 바로 제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보위부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두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지간이지만 자기가 한국 가려고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북송됐다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는 제가 한국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도 바로 다이렉트로 가자고 하는데, 야,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저를 많이 속였습니다. 네, 괘씸한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대한민국으로 가갔다고 사실은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 바다로 무모하게 오려고 했던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보시면 이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에 뭐 공사, 대사분들 많이 오잖아요. 그 오시는 분들 속에 보위원들이 꼭 있어요. 보위원들이 거기에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서 이제 그 해외에서 한국에 오겠다. 한국에 대한 동경심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솔직히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다 좋게 하려면 사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을 좋아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본태가 그렇게 못하는 성격이라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남도 지역이라서 우리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뭐 저쪽 북쪽 지역에서는 중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온다고 하는데 황해도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북한의 조선중앙 TV보다도 대한민국 TV가 더 잘 나와요. 화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드라마는 많이 못 봤고요. 안 봤고요. 못 본 게 아니고 안 봤고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 드라마 길어요. 시작과 끝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이어져.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가지고 또 나와.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루즈해. 그래서 안 봤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예능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런닝맨을 좀 본다든지. 그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국 씨 있죠. 그분 저 가수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탈북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피부도 새까맣고 막 노는 스타일도 북한 사람 같더라고요. 왜 먹다 그러는 그래서 좀 탈북자 놈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3사에서 뭐 왕을 휩쓴 사람이더라고요. 뭐
저는 전혀 그렇게 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되게 안 떴잖아요. 모르죠. 폭력 서클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이것 봐. 내가 국정원 조사 받을 때 그랬다니까요. 아니, 한국 분들도, 한국 사람도 모르는 거를 내가 왜 아는 거지? 내가 영화를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진짜 영화가 안 떴 영화더라고요. 폭력 서클이라는 영화가. 근데 그거 되게 북한에서 간부집 자녀들만 봤어요. 그것도 몰래. 되게 한국에서 아주 이런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폭력 서클이라는 영화를 아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만 본 거 같아? 그 제작사 망했을 거예요. 예. 북한에서 뭐 내가 봐가지고 되겠어요? 그 돈벌이가? 예. 폭력 서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이제 한국 것도 보고 하던 시절에는 학생 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 적국이라고 교육을 했는데 내가 그 삐라 한번 보고 TV 한번 본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봅니다. 저 남조선 괴뢰도당 놈들이 좀 뭐하라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보다가 조금 바뀌어요. 10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처음엔 증오심을 가지고 보다가 진짜? 머리가 갸우뚱되는 거예요. 진짜 저럴까?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언젠가면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는 그냥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접하는 거고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제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도 원산 항보협에서 해외 선박 및 국내 선박들에 대한 단속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 시기 때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때 배를 몰고 왔다고 해야 되겠죠. 몰고 오셨던 그 분이 북한에서는 부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선장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뭐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북한에서는 부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쌀을 내리면은 배가 이렇게 뜨나 봐요. 그러면 또 물을 갖다 채워가지고 뭘 밸런스를 맞춰야 된대요. 나도 뭐 그 짝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선장이 그 항상 내려옵니다. 부두로 내려와가지고 수심을 보고 올라가고 하더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 울림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적이라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어디서 어느 한마디에 심쿵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에 모르는 끌어오름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말 한마디에 여기에 뭔지 모르는 뭐가 막 용솟음 치더라고요. 와, 이게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 감정이 통하는구나.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해봐야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영어를 못 배웠습니다. 저희 때는 영어를 안 배워줬어요. 그 황해도 지역은 쌀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네는 쌀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가지고 농업,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영어를 없애고 농업이라는 과목을 배워줘가지고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영어도 하고 뭐 베트남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잖아요. 좀 몰라요. 거기서 대화는 다 손짓 발짓이에요. 거기는 다 수화를 다 할 줄 알아요. 예, 뭐 달라고 그냥 다 그러면 알아서 다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세상에 세계어를 몰라도 되겠구나. 웬만하면 손짓 발짓하면 다 알겠구나. 예, 그 정도였는데 한국 분을 만났는데 뭐 우리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좀 외래어 때문에 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해도 제가 중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낫겠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낫겠죠. 대충 알아듣습니다. 중간에 모를 말은 앞뒷말 갖다 이어보면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했어요. 사실 원칙상 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데는 어떤 나라냐? 지금 최근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그 김정은 정권 지금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두 개 국가론을 내놓으면서 한국과 북한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조선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썩고 병든 사이라는데 그리고 뭐 군대도 뭐 진짜 깡통 차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쌀을 갖다 주느냐? 제가 북한에서 알았을 때 그 쌀을 공조로 알았어요. 조공 바치는 거 있잖아요. 예. 왜 조공을 바치는 줄 알았냐면요. 저희도 이제 나갈 때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하면은 그때는 김정일이었으니까 김정일 장군님의 성견 지명에 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무릎 꿇고 제발 핵과 이 ICBM을 만들어지지 말아달라고 갖다 이렇게 바치는 거로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니네는 먹지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갖다 바치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했는데 그분이 참 아마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고. 그냥 왜냐면 이분들도 들어오기 전에 안기부 국정원에서 아마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쌀 그리고 두 번째 차를 물어봤어요. 차는 어떻게 하느냐. 정주영 선생님이 북한에 소를 몰고 갔잖아요. 그때 현대그룹 회장이라는 걸 북한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생산한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차 생산한다고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육하면은 역작용이 일어나겠죠. 북한에서 뭐 그렇게 한심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차를 생산한다? 북한에도 차를 생산할까요? 못할까요? 예?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후져서 그렇지 하긴 합니다. 보시면은 북한의 목탄차 아시죠? 예. 지금 현 21세기에 나무로 떼가지고 굴러가는 차가 우리 이 한반도의 반쪽 땅인 북한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벌거벗은 이게 민둥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 다 찍어서 땔감으로 쓰고 그 목탄차에 떼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차는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생산할 때 목탄차를 생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21세기에 목탄차 생산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승려팔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휘발유를 넣고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와가지고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평화 자동차 공장이라고 생겼습니다. 예, 그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현대하고 북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뭐 차를 생산하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예, 북한은 뭐 그런 거 뭐 지긋하게 내밀질 못하니까 그것도 망했는데 북한도 어쨌든 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 차가 북한에 한국의 용화당 보면은 뭐 밤에 보니까 뭐 주차장인지 차가 굴러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차가 꽉 차 있던데 그 진짜 차냐?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가정에 한 대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사기 치는 거 뭐라 이거 내가 그랬다니까요. 예. 이 사기 치는 거 뭐라 이거 교육 받았구만 이거 사기 친다고 사기 치라고. 그때는 안 믿었어요.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매 집에 차가 한 대씩 있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아무리 영화에서 제가 많이 봤다고 한들 뭐 실제 믿겠어요? 예,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에 그 2006년에 만났던 분이 아닌 다른 분이 2009년도에 또 이제 오신 거를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경비를 서달하니까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긴 다른데 뭐 말투가 약간 경상북도 분 말투였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역시 이분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내가 교육받던 게 잘못됐구나. 뭔지 모르게 잘못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좋은 생각이 없어지고요. 아,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 TV가 또 다이렉트로 잘 나와요. 또 봤죠, 열심히. 그때는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적개심을 가지고 봤을까요? 동경의 눈으로 봤을까요? 동경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사실이로구나. 드라마는 사실은 왜 잘 안 봤냐면요, 또. 그 북한 영화들은 거의 세트장에서 다 촬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찍는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물론 뭐 자연스럽게 찍었으면 뭐 우리도 다 드라마 나갔어야죠. 뭐 연기력이 있어야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나오는 환경을 다 세트장인 줄 알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바라보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유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뭐 자기네가 편안하게 영화 찍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보이고 뉴스 나올 때 뉴스 앵커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민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민들. 그거 보면서 아, 저거는 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입당을 하고 조선노동당원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이제 간부로 가기 위한 제일 밑단계라고 해야죠. 그걸 하고 2010년에 대학을 가서 김종태 해주 제1사범대학을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개성 성균관대학을 원래 가려고 했댔거든요. 개성에 성균관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성균관대 있죠. 저도 놀랐어요. 북한대도 성균관대가 있는데 여기도 있네 하고. 예. 개성에가 성균관대가 있어요. 중앙대학입니다. 거기도. 근데 집에하고는 멀어가지고 김종태 대학을 갔는데 김종태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야, 큰일이네. 우리 대한민국 간첩을 모르시는구나. 예.
그 김종태 간첩당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당 사건. 북한에서는 그 김종태를 남조선 혁명 투쟁가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김종태 그 기차들도 북한에서 다니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종태를 기리기 위해서 남조선 혁명 투쟁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 안기부에 잡혀서 고문 끝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황해남도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대학을 김종태 대학으로 바꿨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보이부에 있으면서 그때는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뉴스면 뉴스 뭐, 왜냐면 검열을 제가 하는데 제 집에다가 뭐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떡 장사가 떡을 먹는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통제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에서 마치 이렇게 사악한 놈처럼 자꾸 보이는데, 제가 있던 보이부하고 북쪽 지역 보이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를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북쪽 지역 양강도나 한북도 지역에는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이부가 간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황해도 지역에는 진짜 탈북하시는 분들이 진짜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황해도에서 오신 분이 진짜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기 때문에 그렇게 탈북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나. 그래서 이제 불순 녹화물을 많이 단속하러 다니는데, 단속하고 뇌물 받아서 또 살려주고, 그게 참 안 되긴 안 됐지만 북한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탈북민분들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해서 물어보면 그래요. 보이부 있었다고, 보이부 이거 악질 놈들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만약 계셨었으면 보이원 하라면 하겠냐 안 하겠냐 하면 하겠다고 그래요. 그 사회가 계급 사회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불순 이 한국 드라마 본다고 해서 다 잡고 하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 주민 한 절반까지는 좀 오바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죽지 않았을까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처벌한다면은.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또 이제 단속했다가 뇌물 주면은 또 살려주고, 새 드라마 나오면 장사를 합니다. 야, 새 영화 나왔다는데 주면은 또 뇌물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그 통제하는 사법기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제가 왜 북한에서 뉴스를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러던 2016년 8월 15일 아마 광복절 축사일 겁니다. 광복절 축사 때 누구라고 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면은 또 뭐 여기 모르겠다. 뭐 좌우가 다 이게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이런 정치적 성향 가지고는 좀 무서워가지고요. 당시에 어쨌든 2016년 대통령님께서 그 우리 북한에 계시는 간부들 주민들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뭐 이런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 뭐 이런 뭐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9월달에 재방을 보는 거예요. 9월달에 재방을 보던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때 볼 때 그랬죠. 뭐 저 대통령 또 전 뭐 나와서 뭐라고 또 시벌거리는 걸까? 그래서 사실은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생각해봤어요.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통령이란데 이거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 대통령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북한의 이제 비핵화 문제 그런 얘기들은 했는데, 비핵화 문제 뭐 ICBM 뭐 이런 거 나오다가 그 문제를 나와서,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가야 되겠다가. 대통령이 오라는데 성의를 봤으면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기엔 좀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그 연설을 보고 듣고 왔다는 거를 누가 증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찾아갔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저 한국 가자 하니까 제 친구가 한국을 몰라요. 한국을 북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정확한 국호를 얘기하지 다 남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어느 나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조선이야 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왜? 그래서 박근혜가 오래.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죠. 뭐 박근혜가 오래 하니까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박근혜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정은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뉴스에서 김정은이가 나오고 그 뭐 김정은이 그 와이프인가요? 이솔주도 알고요. 그리고 딸도 알고 하도 뉴스에서 나오니까 알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내가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까지 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요. 박근혜가 누구냐 그래서 남선 대통령이 하니까 아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그 다음에 충격적이죠. 너한테 전화 왔어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모르니까 내가 뭘 TV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너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런 연설에서 뭐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20-30분 동안 또 이야기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그런 거 다 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봐 하니까 야 그렇게 하면서 넌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가자 하니까 제 친구가 제 눈을 한 3초간 딱 바라보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국 가서 알았다고 그랬죠. 먼저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애예요. 예. 그러니 내가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3초간은 왜 바라봤겠냐요? 예. 요놈이 진실인가? 요놈이 내가 중국에서 이제 북송된 거 알고 그 한국 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떠보는 줄 알고. 예, 떠보는 줄 알고. 근데 내가 30분 동안 한 20분 동안 그 연설을 했더니 그때 좀 실제 보긴 봤네 그 TV를. 그리고 가자고 하누나 요걸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일 후에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중국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북송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몰랐어요. 근데 이놈이 잡혀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짝은 초행길이고 우린 모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적에 자랐던 바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꽤 고리가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저희가 이제 그 하도 우리나라가 발전해가 돼가지고 구글러스 있잖아요. 구글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축 쳐보니까 그 저희가 출발해가지고 무인도에 들렸다가 이렇게 그 말도 해병대까지 거리가 총 23km더라고요. 이렇게 갔던 거리가. 제가 그래서 제 친구 자꾸 그 방송에서도 그러고 그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어디 가서 6km라는 소리를 듣던지 모르겠는데 6km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울 건너왔다고 그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6km 개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6km가 어디 개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23km래요. 그래서 뭐 그걸 굳이 23km든 6km든 중요하냐? 살아왔다는 게 중요하지. 23km든 6km든 뭐 죽었으면 끝났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북한 이제 행정구역상 황해남도 연안군 화양리 그리고 염전구 소금 생산하는 그 중간 위치에서 딱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여요. 예. 말도 해병대 거기 한 개 중대가 있는데 해병대 출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나 보네요. 네. 거기 이제 태극기가 쫙 날리거든요. 그 태극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육상에서 딱 봤을 때는 한 2시간이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영쳐서 한 2시간이면 가겠다. 근데 그건 뭐 꿈이더라고요. 네. 그게 시각적 오류입니다. 물에서 육지에서 봤을 때하고 물에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가도 끝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야기도 뭐 했던 거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이제 뭐 감히 제가 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바다에서는 한 8시간 정도 있었고 수영천 시간만 한 6시간 되니까 그 오면서 이제 갯벌에서 서해바다라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빠질 때 우리가 몸을 싣고 한국으로 내려오다가 다 빠지니까 갯벌에서 무슨 뭐 진짜 물 빠진 뭐 망둥어 새끼처럼 푹푹 끓이기도 했는데 그때 9월 18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보름 지난 지 한 이틀이 됐나 3일이 지났나 뭐 이렇게 딱 됐을 때예요. 그래서 달이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물에 들어가지고 한참 내려오는 중간에 북한에 이제 경비 초소들이 있어요. 바다 거기에 보면은 해안 경비대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잠복도 하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 위험 구간을 벗어나기 전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도에서 저희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달도 무척이나 밝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 갯벌에서 한 30-40분 뭐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저희도 지쳐가지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뭐 총에 맞더라도 뛰자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야, 이 갯벌에서 이게 뭐 한국 가다가 총에 맞아 뒤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다. 좀 더 기자하는데 그렇게 조금 고생을 하면서 좀 오랬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오다가 딱 보니까 달이 없더라고요.
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이 사라졌네? 하고 보니까 어디서 나타난지는 모르겠어요. 구름이, 새까만 구름이 달을 아예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시야에 이게 한 10m, 20m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야. 싹 가려져가지고. 경비초소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하고 일어서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어요. 1시간 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서해 바다도 바닷물이 안 빠지는 데가 있어요. 다 빠지면은 저희가 뭐 갯벌로 걸어왔겠죠. 근데 안 빠지는 구간에 딱 오니까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때는 모세의 기적을 몰랐죠.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사이비 종교를 나갔어요. 누가 인도 행기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비 종교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모세의 기적 이런 거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홍해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거 나한테 있었던 일하고 왜 비슷하지? 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 뭐 하도 그런 영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영화.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단교회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예. 지금도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와서 이단교회를 다니다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막 가니까 처음에 막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데다 앉혀놓고 막 물을 갖다 붓고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샤워를 시키나 했다니까요. 예. 처음에 끔찍했어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 알고 보니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뻗치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그 인도 하신 분이 계속 와가지고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아직 뭐 북한 정신 상태가 머릿속에 있을 때니까 그냥 뭐 육두문자 다 매das어요. 그냥 육두문자 북한 육두문자 다 매das어요. 예. 그러고선 이제 너네 목사 저 뭐라고까지 했냐 목사 때려 죽이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나갔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실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목에도 이제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혼자 걸머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게 받드는 이런 사람들로서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높여서 혹시 그 목소리가 그 기운이 북한 땅에 울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교회를 가면서 지금 몇 주 된 줄 아세요? 3주째예요. 3주째라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뭐 새 가정 뭐 이렇게 막 소개를 뭐 이렇게 우리 와이프하고 소개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일어나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인사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런 그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아직 입에 붙질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교회만 가면 조심스럽습니다. 네, 오직 아는 건 아멘밖에 몰라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지금 저한테는 최선이거든요. 아멘 하고 주여 이거밖에 몰라요. 네, 참 웃기는 일이지만 옆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는 되게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이 성직자분들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께 배울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 1년 네, 좀 다니면은 그때는 좀 형제 자매스러워질 겁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도 형제 자매라는 말이 잘 안 붙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그래요. 뭐 교회 나가면은 우리 나보고는 자매라고 하나? 형제라고 하죠. 네, 형제님 오셨다고 하는데 형제님이 이게 좀 솔직히 그랬는데 이제 좀 한 3주째 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건전한 생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 많이 나간다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뭐 기독교군, 천주교군, 불교든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왜 왔겠습니까?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북한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 북한에서 왔다는 걸로 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넌 나가지 말아야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나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안 나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온 북한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걸 맡겨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교회 나간다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해가지고 열불나서 그럽니다. 네. 네. 어쨌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인도를 잘 해주시면은 예, 더 북한에 그리고 또 이 탈북민 분들도 그렇고 예, 더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내 교회 좀 더 많이 다녀가지고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강의면은 그냥 막 이야기를 하겠는데 약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예, 조심스러워서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나올 일은 없겠지만, 네, 네, 오늘 간증은 그래서 사명입니다. 예, 우리의 사명을 다 하자 이런 의미로 사명이라는 제목을 있었고요. 그리고 간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을까요? 저도 요거는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복음 통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예. 복싱도 뭐 원투 하다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희들이 가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같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전도하고 그러면 북한에 가서 저희들이 하기에 좋은 뭐 직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이요? 네. 보이시더니요? 누가 여기서 보이연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뭐 장사라 할지 아니면 뭐 농사라 할지 뭐 북한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일이 되면은 직업이 다 바뀔 테니까. 예, 직업이 바뀌고 뭐 모든 것이 이제 많이 바뀔 테니까 장사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일단. 예, 북한에서 이제 뭐 바뀐다고 해도 바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장사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장사. 그리고 제가 더욱더 좋기는 북한에 버리버스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시외버스라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버리버스라고 해가지고 버리버스인데 버리버스 차장하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접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명함 북한에 아직 명함을 모를 테니까 예, 그런 거 주면서 예,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예, 차장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버스 면허를 다 따세요. 버스 기사도 하고 차장도 하면서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빨리 전도가 될 겁니다. 네. 차장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것들 있으면. 북한에서 드라마 보고 또 이렇게 뉴스 보던 그때하고 직접 와서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큰 차이나 이렇게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이 말은 잘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매띠 맞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니면 뭐 방송용으로 말씀드려요? 네? 솔직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시각적으로 보던 것과 몸으로 부딪히면 다르죠. 내가 북한에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안다고 해봤자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와서 부딪혀 보면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솔직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사는 데는 같습니다. 네. 거기에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싫은 거지 북한 사람들이 싫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네. 북한의 땅과 바다, 북한 주민들이 싫어서 탈북한 건 아니잖아요. 체제가 싫어서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이거는 똑같더라고요. 사람의 정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단지 노력의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 거지 사람이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뭐 민주주의는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역시 북한도 같아요. 일 안 하면 거기서도 그러니까 북한의 일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 장사를 안 하면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액의 차이, 예. 금액의 차이고 그 생활 수준의 차이지
사람 사는 데는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한 건데 또 어떤 분들도 보시고 또 뭐 저 새끼 그럴 것 같으면 왜 왔냐 그럴 것 같은데 네, 사람 사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뭐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근데 통제 속에서 살고 막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면은 공산주의 시스템하고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르지만 사람 사는 데는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9개월이 되어서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남한에 좀 와서 적응하시면서 좀 느끼신 점이나 네. 또 아이를 이번에 셋까지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네. 그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 3개월은 약간 후회를 했댔습니다. 예, 솔직한 심정으로. 왜냐면 제가 미디어를 보고 대통령이 오라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오니까 막 날 보고 오라고 그런 대통령 막 탄핵시킨대. 탄핵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저. 뭐 촛불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센가? 대통령을 몰아내는 거는 북한에선 상상이 안 되잖아요. 북한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인데 북한에도 선거는 있습니다. 선거는 있는데 잘 아셔야 될 거는 국회의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만 있지 대통령 선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막 밀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 처음엔 조금 갈팡질팡했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또 직업만 있으면은 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일 안 하고 그냥 다니면 뇌물 받아 처먹다가 왔으니까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 일 안 해도 난 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왜 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일 안 하는 줄 알죠? 누가 보면 차를 저렇게 밤새껏 끌고 다니는데 누가 일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실제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 제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매일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가 셋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볼 게 없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큰 뭐 보탬이 되지도 못한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에 제가 무슨 뭐 도움이 된 게 없잖아요. 근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에이 애나 많이 낳자. 뭐 인구도 감소한다는데 애 많이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인의 의무, 국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둘이니까 다 몽땅 그냥 군대 싹 다 내보내고 딸도 군대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들어와서 사회에서 뭐 니들이 어떻게 살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걸로 보탬하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셋째는 약간 반대를 했는데 뭐 10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라 없다고 그냥 어떡하나 셋 낳자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어떤 분들 제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넷나라고 하시던 분인데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막말하더라고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어떤 분은 뭐 둘이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둘이가 잘 궁합이 잘 맞고 그 애들도 튼실한 것 같으니까 뭐 5나라고 하는데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막말하지 마세요. 네, 지금 9개월짜리 막내가 있는데 이쁘면서도 힘듭니다.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청 이쁜데 이쁘면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넷째는 저도 이제 40인데 뭐 또 낳겠습니까? 네. 네네. 근데 저의 뭐 부동산 경매 직업을 굳이 왜? 네. 일단은 북한에서 시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시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시장 경제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북한에서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에 시장 경제 배급제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축소되면서. 축소가 정확한 겁니다. 저도 배급을 타먹었으니까요. 올 때까지. 축소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만약 지금 시장을 막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데 얼마 시간 오래 안 갈 겁니다.
금방 무너질 겁니다. 시장 경제를 본인들이 인정은 못 하고 있지만, 인정을 못 하지만 묵과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시장을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민위원회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마당 가는 곳마다 그 시장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 시장관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은 그래요. 시장경제 활성화가 지금 현재 우리도 모르게 지금 활성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을 차단하면 큰일 나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통일이 되면은 그 아무래도 제가 뭐 북한에서 살댔으니까 뭐 지역을 잘 알아가지고 땅도 많이 사고 집도 많이 사서 다 놀아줘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 역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북한에 계실 때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이야기는 듣죠. 예, 이야기는 듣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접하진 못합니다. 네, 뭐 북한에서 제가 있었던 직업 특성상 제가 알게 된 거지. 북한 주민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뭐 지하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제 홍보물 영상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목사들을 북한에서는 간첩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목사 간첩들이 들여보낸 성경을 들여다가 북한에 전파하려고 그러다가 잡았다.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은 누가 보느냐?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는 보위부, 보안서 이런 사법검찰기관 이런 기관들에서만 보는 거고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몰랐죠. 저희하고 저희 친구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도 그렇고 아버님께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두 아버지가 지켜줬다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북한 영화에서도 뭐 아멘, 뭐 하느님 아버지셔 있어요. 북한 영화에도. 예. 북한 영화에도 있는데 진짜 짧게 있죠. 그 북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망망대 이게 어디 가다가 표를 대가지고 섬에서 이제 뭐 십자가 들고 막 있는 그런 거 나오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성황당이란 영화관이고 저 가극이라든지 그 영화들에 보면은 천주교나 뭐 불교나 이런 것들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냥 근데 북한 내에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한다 이걸 모르는 거죠. 예. 지하교회 활동을 한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이비 종교. 예, 거기서. 예, 그래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짝으로 대한민국으로 살아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그 사이비 종교에서. 네. 저는 진짜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뭐 오늘 강의는 네, 또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한다는 건 모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어와서 있었던 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살던 지역에도 그 흑연강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필심에 들어가는 거 다 흑연이지 않습니까? 예. 흑연강산을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합작 회사로 해가지고 하다가 북한엔 뭐 잘 아시겠지만 지들 뭐 벨대루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싫으면 나가. 뭐 개성공단처럼 간단한 실내로 다 지어놓고 한 1년 하다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북한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들어왔던 건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 뭐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건 모르고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 중국에서는 합니다. 중국. 네. 중국에서는 이제 오다를 줍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도 이제 옷 공장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옷공장이거든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일하고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예요. 그 공장에 못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뭐 월급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옷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 줍니다. 북한 돈으로. 예, 많이 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 뭐 심려를 기울이죠. 그게. 네. 오늘 간증은 네,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제가 어떤 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왔고 그 기적을 또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홍보하러 왔댔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